중복 사진 금지. 이 중복 사진 금지 이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솔직히 저희가 사진을 매번 찍기도 귀찮고 또 옛날에 썼던 사진인데 또 새로 찍은 사진인지도 또 잘 모르겠고 또 같은 사진을 계속 사용해가지고 포스팅에 여러 번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제 주변에 어떤 사장님 분도 정말 블로그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저품질 비슷하게 왔어요. 그 이유가 바로 중복 사진을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중복 사진이 뭐냐면 내가 이미 어떤 사이트에 올렸던 사진이거나 아니면 어떤 다운받은 사진을 아무런 편지 없이 그냥 올렸던 그런 사진을 의미합니다. 네이버가 제일 좋아하는 게 새 사진이에요. 깨끗하고 새 사진. 네이버는 다른 데 올렸던 사진을 다시 사용하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입맛에 맞춰서 이제 중복 사진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처음에는 뭐 상위 노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중복 사진을 쓰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바로 막 잡히진 않거든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제 내 글이 뭐 노출이 안 되거나 이 블로그 그 지수가 떨어지면서 기존에 상위에 있던 게시글들까지 뒤로 밀리는 현상이 발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는 네이버가 원하는 방향대로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물론 내 고집도 분명히 있지만 네이버가 좋아하는 게 바로 새 사진이기 때문에 항상 새로 찍은 사진. 그래서 포스팅을 할 때마다 이제 새 사진을 사용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포스팅 상단이나 아니면 중간이나 아니면 하단에 또 내 홈페이지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을 운영하시는 분들 또는 페이스북을 운영하시는 분들 아니면 스토어팜 주소가 있다 하셨을 때 이 링크로 가서 이제 가게 하게끔 해서 이제 온라인 판매를 목적으로 또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분들이 좀 이 부분은 잘 들으셔야 돼요. 일단 한 페이지 내에 그 포스팅 링크를 자주 사용하는 것 또한 상위 노출에 정말 좋지 않아요. 진짜 가끔 쓰셔야 돼요.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링크를 불가피하게 달아야 되는 상황이다 했을 때는 최대 2개까지만 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한 하나 정도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고 제 개인 채널 주소도 포스팅 작성할 때 이제 딱 한 번씩만 넣어서 작성을 하고 만약에 제가 블로그도 운영하고 유튜브도 운영하고 했을 때 유튜브 링크를 좀 홍보하고 싶다 했을 때 매일 포스팅마다 작성하는 게 아니라 저도 진짜 가끔씩 뭐 한 달에 한 번 하거나 한 달에 한두 번 하거나 조금씩 작성해요. 특히 네이버는 뭐 스토어팜 링크로 가게 하는 거는 크게 상관이 많이 없지만 타 사이트, 뭐 인스타나 유튜브나 타 사이트로 가게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조금 삼가하는 편이 좋고 링크는 최대한 적게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 이 부분을 강의하시는 강사님들은 아직까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직접 터득했던 거고 제가 직접 경험한 바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포스팅을 작성하실 때 사진 개수는 몇 개 하는 게 좋을까요? 약 30장대 라고 적었는데 보통 한 20장대 이상만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한 40장이 넘어가고 50장이 넘어가고 오히려 좋지 않아요. 과하면 좋지 않거든요. 예전에 제가 블로그를 정말 모를 때는 사진을 한 98장 이렇게 사용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게 스크롤 봐도 되게 옆에 이렇게 내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되게 짧아지고 보시는 분들도 조금 보다 나가고 해서 오히려 이탈률이 증가하더라고요.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진 개수를 한 약 50장대를 해야지 상위 노출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상위 노출된 블로거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한 20-30장대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자 수는 약 2000자에서 3000자 정말 대충 쓰고 이러면은 안 띄워줘요 네이버가. 그래서 2000자에서 3000자가 적당하고요. 저는 보통 한 2400자, 2600자 정도를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영상을 꼭 넣어주시는 게 좋은데
동영상을 5초 넣을 바에는 안 넣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10초짜리 3개 넣을 바에는 안 넣는 게 좋습니다. 저는 하나 영상을 30초 이상을 촬영을 해서 넣고 있고요. 만약에 10초씩 끊어서 한 3번을 찍었다. 그거를 다 붙이세요. 붙여서 이렇게 추가하시는 게 노출에 도움을 됩니다. 그리고 이 글자 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내가 2000자를 썼는지 아느냐, 이거는 또 글자 수 세는 사이트가 또 있어요. 이제 네이버에서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이버 화면에서 글자 수 세기, 글자 수 세기를 검색합니다. 이런 창이 떴죠? 이럴 경우에 지금은 제가 블로그 글을 이제 복사를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오보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공백을 포함해서 몇 자가 나오는지, 공백을 또 제외해서 몇 자가 나오는지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백을 포함해서 계산하시면 안 되고 공백을 제외하고 검색하셔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 글자가 2000자에서 3000자가 나오느냐, 이거를 꼭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취미로 재밌게 그냥 블로그 일상 올릴 거면 상관없지만, 예를 들어서 뭐 업체랑 같이 일을 할 때 글을 한 2000자에서 3000자 써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글자 수 세기를 활용하시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위험 키워드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험 키워드. 모두 이제 메모할 준비 되셨나요? 다 가지고 있는 노트랑 폰 메모장이나 꺼내세요. 이제 위험 키워드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꼭 메모해놓고, 이런 키워드는 조금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일단 이 키워드는 무조건 쓰지 말라는 게 아닌, 일단 정보성 컨텐츠가 아닌 이상은 일반적으로 뭐 후기나 아니면 뭐 특정 목적을 가지고 포스팅을 했을 때의 위험한 키워드들입니다. 이제 설명드릴게요. 먼저 병원, 대출, 사행성, 그 다음에 의료법, 식품법, 의약품 관련 있고요. 또 주변에 이런 키워드를 써서 많이 무너지신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좀 뷰티 하시는 분들이나 제품 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고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효능, 효과, 효력, 천연, 유기농, 반영구, 문신, 레이저, 보험, 이렇게 있습니다. 정말 많죠? 아니 도대체 이렇게 다 쓰지 말라는데 우리는 뭐 쓰라는 거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피해서 쓰는 방법이 또 있어요. 일단은 이 키워드를 활용해서 게시글을 작성하셨을 때는 네이버에서 이 해당 포스팅에 대해서 블라인드를 할 수 있어요. 블라인드가 뭐냐면, 나는 글을 열심히 썼던 죄밖에 없는데 제 포스팅이 비공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비공개된 게 공개로 바꾸실 수도 없어요. 그냥 두거나 삭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키워드를 써서 쓴 글이 많아지고 블라인드가 많이 될수록 블로그 지수가 하락하면서 결국에는 저품질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이제 뭐 저품질이라고 좀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저품질은 블로그에서 정말 운영하시다 보면 많이 들으실 거예요. 이 저품질이라는 거는 이제 블로그 포스팅을 작성할 때 이제 네이버가 이제 스팸이라고 인식할 만한 글을 제가 작성을 하고, 이 글이 많아질수록 그 스팸 지수가 쌓여요. 그때 저품질이 와요. 나 갑자기 저품질 왔어, 이런 건 없어요. 내가 뭔가 잘못을 꾸준히 했기 때문에 저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품질은 이렇게 한 번에 오지는 않고 이제 뭐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오기 때문에 그 문제가 뭔지 원인을 알아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블로그 운영하시다가 이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갑자기 방문자 수가 안 나와, 갑자기 글이 노출이 안 돼, 내 혼자 블로그를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사를 많이 가는데 이사만이 답은 아니고 이 원인을 진짜 잡아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두 번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무분별한 스크랩을 당해가지고 이제 최신순 저품질이라고 해서 이제 제 포스팅이 네이버 관련 도순에도 안 떠, 그리고 상위에도 안 떠 이러는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아냈냐면 방문자 수가 예를 들어서 5,000명씩 꾸준히 나오다 갑자기 뭐 1,000명대로 떨어졌어요. 헉, 갑자기 이게 뭐지? 이래서 통계치를 봤죠. 아, 내가 이 포스팅을 작성해서 뭔가 문제가 됐구나. 헉, 이 포스팅이 갑자기 스크랩이 7개, 10개가 됐네? 무분별하게 스크랩을 했네? 그래서 그 해당되는 포스팅을 다 지웠어요. 그래서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긴 했는데 물론 블로그 지수는 깎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조심해야 되고 무분별한 스크랩도 일단 좋지 않고 그 다음에 위험 키워드도 피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비타민C 제품이나 아니면 로션을 샀는데 너무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좋다고 쓰고 싶은데 효과를 쓰지 말래.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아, 이게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준다. 도움이 된다. 뭐 피로 회복에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우회하는 방식으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효능, 효과, 효력 다 쓰면 안 돼요. 뭐 써가지고 뭐 문제가 안 되신 분들도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위험하실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퀴즈를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들 제가 드리는 퀴즈 한번 맞춰보세요. 자, 첫 번째 제목에 특수 문자를 넣어도 될까요? 제목에 보시면은 뭐 별, 뭐 룸이 있는, 뭐 거제도 맛집, 별 이런 식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좀 튀게 하기 위해서. 될까요? 정답은 안 됩니다. 왜냐면은 별, 거제도 맛집, 별 이런 식으로 좀 튀게 하는 것도 어뷰징이라고 해서 광고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블로그 관리를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근데 갑자기 블로그 다시 하고 싶은데 만약에 제가 블로그를 관리 안 한 지가 오래되면 저품질이 올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블로그 관리를 안 한 지가 오래되었으면은 당연히 방문자 수가 줄어들고 전에 있던 글들이 다 밀리겠죠. 이거는 그냥 전문성이 조금 떨어졌을 뿐이지 저품질은 아니기 때문에 오랫동안 운영을 안 하시다가 다시 운영하셔도 정말 무방합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이거는 제가 블로그가 운영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정말 초보일 때 주변에서 많이 받은 질문들이에요. 저도 좀 궁금했던 부분이고 일단 이웃 블로그가 저품질이에요. 그러면은 나도 저품질이 올까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답은 X입니다.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이 이웃 블로그가 저품질이고 했을 때 만약에 이 이웃을 의도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뭐 작업을 한 거다 컴퓨터로 이랬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뭐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갑자기 방문자 수가 확 늘었어요. 그랬을 경우에 저품질이 올까요? 예를 들면 제가 방문자가 맨날 100명 나오는 사람인데 뭐 갑자기 10,000명이 나왔어요, 오늘. 그랬을 경우에 문제가 될까요? 정답은 X입니다. 계속 X만 나오죠? 일단 일부러 이슈성 글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예전에는 실시간 검색어에 있는 거를 적으면은 저품질이 많이 왔어요. 일부러 이제 방문자 수를 조금 많이 유입하기 위해서 반짝하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실시간 검색어에 있는 거를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슈성 글을 쓴다고 해서 무조건 저품질이 오지는 않고 만약에 문제가 되는 거는 이슈성 글을 적었을 때 이 사람이 내 블로그에 들어와서 글을 잠깐 보고 팍 나갔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 했을 때는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블로그 보러 왔는데 뭐 볼 것도 없네, 나가야겠다 했을 때 신뢰도가 떨어져요.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블로그 지수가 같이 하락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방문자 수가 저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방문자 수가 평소에는 5,000명인데 갑자기 29,000명이 나왔어요. 네이버 메인에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5번째. 항상 동일한 IP 주소만 사용해야 할까요? IP 주소. 컴퓨터마다 집집마다 다 고유 IP 번호가 있습니다. 항상 같은 것만 사용해야 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집집마다 고유의 IP 주소가 있는데 일단은 이게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하루에 글을 수십 개씩 발행하는 비정상적으로 올리는 마케팅 회사의 경우에는 문제가 되실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컴퓨터 막 여러 대 두고 두두두두두두두 올릴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용해도 상관이 없고 공항에서도 여러 명이 정말 수십 명의 사람이 같은 IP를 사용하는데 거기서도 사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6번째. 이제 글 수정을 하거나 포스팅을 작성한 다음에 글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카테고리를 급하게 이동했을 때 문제가 될까요? 이것 또한 아닙니다. 만약에 글을 쓰다 보면 오타가 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또 글을 또 수정을 하겠죠? 또 오타를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오타를 좀 그냥 못 보고 가는 성격이라서 오타를 꼭 수정을 하는 편인데 글을 수정하거나 아니면은 카테고리를 잘못 넣었다. 음식점인데 갑자기 제품에 넣었다 했을 때 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그 정보를 수정하거나 아니면 카테고리 이동은 문제가 없지만 제목에 있는 키워드, 내용의 키워드 수정은 조금 블로그 포스팅을 올린 지 얼마 안 돼서 빠르게 수정하시는 게 좋고 되도록이면 키워드는 손대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7번째. 글 쓰는 속도가 만약에 정말 빨라요. 그랬을 경우에는 내 글을 스팸으로 인식할까요? 이 부분도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지속적으로 이제 컴퓨터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스팸으로 인식할 수 있어요. 컴퓨터가 막 제가 작성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드드드드 작성을 해요. 그랬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아무리 사람이 타자가 빨라도 컴퓨터만큼은 못 따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쳐서 포스팅을 작성하더라도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그 다음 8번째. 이거는 저도 옛날에 많이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글을 복사, 붙여넣기 했을 때 스팸 글로 인식을 할까요? 이 부분도 정답은 아닌데 그러니까 메모장에 적어놓은 것이나 아니면 한글에 적어놓은 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고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사문서라고 해서 만약에 고인돌 유적지나 관광지 이런 것들에 대한 위키백과 이런 사전에 있는 것들을 그냥 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으면 약간 유사문서라고 네이버가 판단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따로 내 메모장에 써놓은 글이나 이런 것들을 복사 붙여넣기 했을 때는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바로 발행했을 때는 제가 이 포스팅을 작성했던 시간이 되게 짧다고 판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 노출될 가능성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만약에 복사 붙여넣기 한 후에 설거지도 하고 그 다음에 청소도 좀 밀고 그래서 한 1시간, 2시간 조금 늦게 발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네이버가 이 사람은 이 글을 되게 오랫동안 작성했구나 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이제 포스팅 이제 창에 흰 바탕에 보시면은 이제 보통 하단에다가 글자를 좀 흰 색깔로 안 보이게 작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스팸일까요? 이거는 스팸입니다. 이제 상위 노출을 위해서 이렇게 작성을 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 스팸이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가 상위 노출을 위한 작성 방법 그리고 위험한 키워드들까지 같이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강의가 많이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집에서도 이제 키워드들 같은 경우에도 정말 주의 있게 이 부분을 잘 피해서 작성을 하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1포스팅, 전문 주제 포스팅,
새사진, 중복 사진 금지, 유사 문서 금지 이런 것들 잘 지켜서 한번 실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